그러니까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지만 한국에 일정 시간 1년에 한 석 달씩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국 퀴어 커뮤니티 내부에도 계시는 것 같거든요. 정권이 바뀌고 촛불광장 이후에 민주정권이 다시 들어오면서 성소수자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한테 또 조금 다른 더 질 높은 민주주의가 올 수 있겠다, 혹은 세대가 전환되는 민주주의가 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 민주적인 대통령, 또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성소수자 인권은 나중에 동성애자에 반대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좀 퀴어 진영 혹은 퀴어 커뮤니티에 미친 충격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을 좀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말하는 진보는 페미니스트라든지 아니면 성소수자이라든지 아니면 이민자이라든지 소위 문화적인 소수자는 진보 정치하고는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실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되면은 더 많은 소수자의 문제, 빈곤의 문제, 이민의 문제를 조금 더 개방하는 방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성소수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언제나 나중에 우리라는 말은 얘기할 때는 한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를 배제한 우리가 맨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맨날 그 우리에서 성소수자 퀴어들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큐플래닛을 만든 것이기도 한데요. 왜 매번 나중에로 밀려야 하는가? 그럼 이제 퀴어와 퀴어 엘라이들의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보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역사를 쭉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보였는지 좀 궁금해서요.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소수자는 활동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활동하려면 커밍아웃 해야 되기 때문에 커밍아웃 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활동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교육인가요? 한국 뭐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에서는 뭐 성소수자의 어떤 교육을 이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나간 적이 있는데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부모님, 친구, 동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있으면은 정치적인 변화도 같이 오지 않을까. 더 많은 지지와 그 지지가 또 목소리로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는 웨이브라고 하잖아요. 물결.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교육자, 활동가 아니면은 뭐 소비자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영향을 미치는 이런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약간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가 굉장히 프로퀴어한 대통령이었고, 오바마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어쨌든 연방 차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미국 안에서의 퀴어 운동에 어떤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가 들어선 이후에 그러니까 인종차별은 훨씬 심해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는 한데 퀴어 운동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오바마는 사실 처음에는 성소수자 지지한 입장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나중에 50% 이상의 미국 사람들은 동성결혼 지지한 거기 때문에 정치 이슈로서 오바마가 이제 성소수자 지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동성결혼이라든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지 같은 거를 이제 지지할 건데, 그때는 역시 그 정치가도 그 이슈를 좀 더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나서서 혐오를 표로 연결시키려는 흐름이 더 세서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인기 있는 이슈가 아니지만 정치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지지해주는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많은 정치가들 한 사람뿐만 아니라.
트럼프 시대의 퀴어 인권 어떤가요? 아주 나빠졌습니다. 아, 가시적으로 나빠졌나요? 네, 가시적으로 나빠졌죠. 뭐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로서 군인의 문제라든지 인정 문제 또는 섹슈얼리티 문제 때문에 폭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혐오 범죄가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사건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꼈던 게 특히나 흑인에 대한 차별, 흑인에 대한 폭행, 흑인에 대한 나쁜 생각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민주주의의 질이라든가 예. 아니면 인권의 문제를 요만큼 끌어놓으면 예. 정치가 한 명이 나타나서 예. 쑥 퇴행시키고 예. 또 열심히 밀어야 예. 되고 이런 역사의 반복이라는 예.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어떤 한 나라가 선진국이다. 또 다른 나라는 후진국. 뭐 미국하고 한국 비교할 때는 한국에는 아직 동성 결혼이 없는 나라라고 보고 후진국이고 미국은 동성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 우리는 오늘 동성 결혼할 수 있지만 내일은 우리 직장에서 자를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나라에 후진국적인 부분도 있고 선진국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손잡고 많은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 느낌이 생각은 합니다. 정말로 국가와 인종을 넘어서 연대하는 예. 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 연구나 활동이나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인 단짠 코너로 다시 시청자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